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40페이지 제2장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험에 문제가 하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아마 처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10회도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한 번만에 내용 정리하고 복습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국토계획법을 숙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공부는 다독하는 것이 가장 공부의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독은 나중에 대학 가셔가지고 또는 따로 학문하실 때 해나가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꼭 다독하시면서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하다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쉽게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념, 용어 정의에서 보신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관한 사항들을 쭉 정리하시다 보면 광역계획권, 수도권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용어들을 각각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역, 지구, 구역은 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쿨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스쿨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주변이 스쿨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은 장소에 관한 개념인데 그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 일정한 공익상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광역계획권, 지역, 지구, 구역이 되게 됩니다. 지역, 지구, 구역 조금씩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박해 놓습니다. 영어로 존을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공익상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 지구, 구역 존이 나왔는데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서술되게 되면 그 자체가 특별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온다? 나오죠. 그런 예외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두 번째,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지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지정했다고 하면 이 광역계획권에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광역계획권은 반드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끝에 수립해야 한다. 필수적 수립 대상으로 끝나야 되고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 저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예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 예외들은 우리가 차분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어디인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수립하는 대상은 당연히 광역계획권이죠.
저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살펴주십니다. 제1절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개관 나옵니다. 1번, 2번 그냥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2절 광역계획권 지정 차시였죠. 양가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도, 특도,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강남구부터 서초구에 이르는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되면 둘 이상의 구에 걸쳐 설치한 도로시설이거든요. 얘는 광역시설이다? 광역시설 아닙니다. 서울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구 하나가 도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25개 구가 모여있는 서울시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설치하는 도로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기반설이지 광역시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또는 경기도의 특정 시군과 연결되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면 얘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중단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에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 많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걸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광역시설은 서울과 인천에 걸쳐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 도로 설치에 있어서는 두 도시 시장이 서로 합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인천광역시에는 저 서울을 지나 다른 도시 연결하기 위해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도로 설치를 꼭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서울에 가뜩이나 차량 많은데 인천시 차량까지 서울 관할구역을 거쳐 가게 되면 교통체증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것이라 하여 도로 설치를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의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서울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백화점 등 다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다양한 상업 또는 교육, 문화 기능을 제공하고 경기도의 여러 시군 중에 일부 시군에서 주거
기능을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 균형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 걸쳐 지하철을 새로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의 경우는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주거 기능을 경기도에 맡기고자 이러한 지하철 설치에 적극적이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 미만인 때에는 지하철 잘못 설치하게 되면 도시에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설치하게 되었을 때 서울에서 모든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면적 또는 길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 설치를 경기도의 특정 시군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지하철 설치하는 것 곤란하죠. 그럴 때 공통된 상급관청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부탁하게 되면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인천에 걸쳐 도로 지하철 설치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천시장이나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서 공통된 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인천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철, 도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 광주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에 걸쳐 지금 경전철이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경전철 설치하게 되었을 때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 것인지 그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의 공통된 상급관청은 경기도지사입니다. 저 경기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을 국도가 지정할 수 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도란 말을 함께 들어보셨는데 저 국도와 반대 개념이 지방도이거든요. 지방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국도란 말 쉽게 할 수 있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도가. 만약 시험에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특히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같은 광역이라 해서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양가로 2번 지정 및 변경 요청 그냥 한번 읽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단위 그냥 한번 읽어 놓습니다. 원칙 예외 준차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양가 4번 지정 절차와 관계된 사항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가 한 5회독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지도이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지도이사부터 시장군수의 의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의사 지정하는 경우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도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지시 없이 관계시도의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 통보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서울과 인천 이곳에
도로 또는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두 개 도시의 시장이 서로 합의하면, 동의하면 광역시설은 쉽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나 또는 비용 부담 등에 있어서 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합의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공통된 상급관청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서울과 경기도의 성남과 그리고 용인 그리고 수원, 화성에 걸친 GTX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단체와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에 걸쳐 GTX 설치하는데 서로 합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공통된 상급관청, 서울과 경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인 서울, 성남, 용인시 등의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의견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걸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 여러 시장 군수에게 의견 청취하고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되었을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중앙입니다. 우리 관할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관할 관청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인 시도의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제3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찾으셨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이미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국가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것을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걸 뭐라 한다? 승인. 그래서 수립,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장부터 시장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뒤에 강행 규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와야 되죠.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 이미 상인 반면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 그리고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시도의사 공동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 추천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없는 동그라미 넣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3번 국장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의사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지도의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의사와 공동 가로 해놓습니다. 국장 지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광역계획권 지정한 경우 1번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공동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놓습니다.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놓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단독 추놓습니다.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에 관한 내용을 우선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우선 우리가 봐주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 살펴놓으시는데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이죠.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고 하면 경기도에 수원과 화성, 성남과 광주, 그리고 남양주와 하남 연결되는 곳에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 3가지 존재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 3개가 존재합니다. 그 3개 각각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된 광역계획권 지정에 있어서 예외 3가지를 보시는데 우리 예외 각각 3가지란 말 기억나신다면 숫자 3을 살펴놓습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이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답해서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 내용으로 맞긴 맞지만 우리는 그래도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을 때 답답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수립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과 목포나 또는 부산 연결하는 KTX 철도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KTX 만들게 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 KTX 지나가게 되는 여러 시도에 걸쳐 자기 관할 구역의 성장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KTX역을 하나하나 만들고자 하겠죠. 많이 만든다? 딱 하나 만든다. 힘 닿는 만큼 최대한 많이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그렇게 KTX 만들게 된다고 하면 얘는 지하철이지 KTX 아니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시도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 만약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어디로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게 되면 그 쓰레기 매립장 발표했다고 하면 아마 그분 다음 선거 때 떨어질걸요. 그렇게 부담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립하게 되면 그래도 비난의 화살은 조금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원칙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3가지. 3년이란 말 기억납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지사가 예외조 수립하는 것도 3개이죠. 그래서 3년. 시장 군수가 3년 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협의하여 요청한 경우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조사 측량과 관련된 활동 때문에 각종 행정계획 수립할 때 몇 억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만이 채 안 되는 곳, 3만이 채 안 되는 여러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시군이 재정 부담으로 제대로 된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하여 요청하게 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군에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다음 선거 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 원칙과 예외 있는데 예외는 각각 몇 개씩? 3개씩 존재합니다.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3개, 도의사 수립하는 3개 각각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3년 국가계획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으로 수립하는 반면 얘는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협의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이고 그냥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한다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이죠. 협의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도의사 단독 수립한다. 그래서 예외 상황에 있어서 국도가 단독 수립하는 것과 공동 수립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립한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국도이죠. 그래서 시도의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도에게 승인받아야 될 겁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는 두 번째 줄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동그려 놓습니다. 정책이란 말 이해되시죠? 앞으로 나갈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가 관련되어 기준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정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나왔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기준은 항상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 성격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읽어 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용어정의나 앞서 봤던 그런 내용이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동그란 1번을 잠깐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측량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은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입니다. 만약 경제와 관련된 행정계획이라고 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주거 형태, 소유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력 수준 무엇인지 이러한 하나하나를 모두 조사하는 게 경제계획과 관계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은 토지계획이죠. 땅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측량조사해야 되는데 그 측량조사를 뭐란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초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양가리 2번 공청회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드려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청회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큰 강당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청회와 비교되는 것이 공람이 있습니다. 여기 공람이란 말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때마다 선거인 명부를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정한 열람 기간 내 열람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 비치해 놓고 그것을 보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 진행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는 특정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광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공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개최 공고와 관련되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 줄만 쳐놓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방의회라고 추가해 놓습니다. 1번 잠깐 보십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장, 시도지사, 미리 시도 그리고 시군 의회와 의회 동그래 놓습니다. 이것 지방의회이죠.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필요하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5절에는 광역도시계획 승인 확정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냥 잠깐 살펴놓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확정입니다. 국장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번입니다. 도지사가 도의 관할 구역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아니하고 도지사가 스스로 확정한다. 도지사가 스스로 확정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지도지사가,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각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특히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다면 도지사가 대신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지사는 승인권자이다? 수립권자이다. 승인권자인 도지사입니다.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데 과장 대리에게 맡겼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재권자인 사장님이 직접 사업계획 작성할 수 있죠. 자기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자기 스스로에게 결재받는다? 그래서 이때 도지사는 승인권자, 결재권자인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따로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국장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협의심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공고 열람. 국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도지사의 승인 확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는 광역도시계획 조정 등이 있는데 얘는 다음 주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조정은 다음 주에 함께 내용 정리하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